예,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기초수학,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수학 강의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수 허영식입니다. 일단 이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2학년도부터 입학하는 그 신입생들은 새로운 고교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서는 미분적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요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미분적분만 들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하 벡터만 들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둘 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이공계 신입생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미분적분학 1, 2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에게 제일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상 저희 한양대학교 미분적분학 1, 2 과목은 기존 고교 과정에서 미분적분과 기하 벡터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했던 거랑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듣는 미분적분학 1, 2 과목 사이에 어떤 내용상의 간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간극을 메워주고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1학년 때 미분적분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강의가 이 기초수학 강의입니다. 여기 이제 부제를 보면 프리캘큘러스라고 돼 있어요. 캘큘러스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미분적분학을 우리가 영어로 캘큘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미분적분학 과목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프리캘큘러스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신입생을 위한 미분적분학 준비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강의될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전체 보면 이제 1강부터 18강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1강부터 5강까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미분적분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들은 미분적분학 안에 들어있는 삼각함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삼각함수의 합차공식 등을 다루는데, 이 삼각함수의 합차공식 같은 것들이 미분적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것은 여러분들 기하 벡터,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인 기하 벡터에 나오는 2차 곡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또 타원, 쌍곡선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대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간도형 역시 기하 벡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평면이 아니고 3차원 공간에 있는 도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간 좌표가 무엇인지 다시 소개를 하고, 이 공간 3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는 도형들, 공간 도형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방정식 같은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좌의 벡터라는 것은 역시 기하 벡터에 나오는 벡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벡터의 정의, 연산 등등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행렬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주 예전에 고교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이에요. 행렬이라는 것은 내용인데 이제 지금은 없죠. 없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2를 들을 때
이 행렬의 개념과 행렬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 18강까지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있던 미분적 분학의 내용을 다시 6강부터 18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고교 때 배웠던 선택 과목인 미분적 분학과 거의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뭐 함수의 극한이라든지 미분적 분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엄밀하게 다루고 또 거기에서 수반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입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뭐 까다로운 문제들을 푸는데 주력을 했겠지만 이 강좌에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의 풀이나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정의, 개념, 또 이론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역시 1강부터 5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미분적 분학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1강인 삼각함수, 그 다음에 6강부터 18강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강부터 4강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렬은 뭐 여러분들 고교 과정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한 번씩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략 이렇고요. 저는 1강부터 5강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6강부터 18강까지의 강의는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대략 개요를 얘기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어진 거를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좀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적 분학 1, 2과목은 여러분들이 이공계에서 전공에 들어가서 각각의 전공을 공부할 때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니까 뭐 입학 전에 이제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좀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런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좀 잘 활용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1강 삼각함수 강의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수학 6강부터 16강까지 강의를 담당한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허재성 교수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한양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강의 전에 미적분학을 중심으로 한 수학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계속 연구되고 있는 미적분학은 근대 수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과학과 기술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미적분학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과학과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류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학이 여러분의 전공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적분학의 기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은 과학과 기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학문으로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 수학 이론이 첨단 산업에 획기적으로 응용되는 등 21세기는 수학의 황금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체는 수학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정보 처리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미적분학은 변화하는 상태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이 목은 평균 속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순간 속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미분입니다. 속도가 일정할 때는 속도와 시간을 곱한 것이 거리가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움직인 거리는 순간 속도의 적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인데,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도형의 넓이는 변화하는 세로의 길이 적분입니다. 특히 이제 대학 신입생들에게 수학 관련 과목을 교양 과목이나 여러분의 기초 과목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수학이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자연스럽게 부합되는 미적분학이 그 중심 내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이 미적분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학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른 수학 분야의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분은 변화하는 양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물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공학의 도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의 변화, 인구의 증감, 전염병의 원리, 전염병의 전파, 각종 상품 가격의 변화, 주식 가격의 등락 등 여러 가지 변화하는 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데에 아직까지 미분법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한편 적분법은 넓이와 부피 등을 알아내는 도구이고, 미적분의 발견은 그 이후 자연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의학, 사회과학 등 경제, 경영학 등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미적분학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그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산에 숙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적분학이 여러 분야에 폭넓게 쓰이는 것도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같은 방식의 기계적인 계산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미적분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학의 간략한 여러분들의 소개를 돕기 위해서 수학은 무엇인가 보면, 수학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패턴의 학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상 속에 숨어진 패턴을 찾아서 고도의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학은 운동과 변화의 패턴에 관한 학문이고, 기하학은 물체의 모양, 굴곡, 거리에 대한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대수학은 연산의 패턴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정수로는 수의 패턴에 대한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우리가 영화 같은 미적분학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는 1초에 24장의 정지된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잔상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이 24장의 사진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보여주면은 움직이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미적분학의 핵심 철학은 물체의 움직임을 영화처럼 기술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찾고 그 변화율을 계산하여 시간 간격을 무한히 짧게, 즉 0에 접근하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분인 것입니다. 적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인 가우스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쓰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모르고서는 과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초대 소장인 에브라함 플렉스너는 인류의 진짜적은 인간의 정신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도록 틀에 가두어 주조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자유로운 창의적인 정신을 세계에서 마음껏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걸 갖다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호기심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진보적 기술의 강력한 힘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자유로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소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설립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그 이후 세계 최고의 순수 과학의 연구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호기심과 상상력에 근거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위대한 발견을 낳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PC에 여러분들이 퍼스널 컴퓨터의 이론적 기반을 만드는 쿠르트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혁명은 바로 수학 체계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갈릴레이는 일찍이 자연의 운동 법칙을 찾았는데 뉴턴이 미적분을 갖다가 발견하여 특히 미분을 발견하여 운동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과학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을 설립한 닐스 보어와 에 이어 하이젠버그, 슈레딩거는 수학을 이용해요. 이런 양자역학을 설명을 했는데 하이젠버그는 행렬역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고 슈레딩거는 확률 파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두 분의 이론이 동일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혁명은 바로 수학적 체계로 완성이 되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생물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DNA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생물학이나 뭐 의학 이런 걸 연구할 때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료수학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사실은 의학하고 수학하고 뭔 관련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대에는 이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학적 해석과 모델링의 수학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용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분야가 바로 의료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T, MRI, 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 영상 기술은 바로 적분, 벡터, 연립방정식 이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모의 심장 우리가 이제 인공 심장을 만드는 모의 실험을 하는 것은
인공심장을 만들 때 근육의 움직임을 나타나는 것은 탄성체의 미분 방정식, 미분들이 결합된 그런 방정식이고요. 혈액의 움직임을 나타나는 것은 유명한 유체 미분 방정식,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측 모델을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얼마만큼 전파가 되고 그걸 갖다가 감염병의 전파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양이 폭증했고 이 폭증한 데이터 분석에서 수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정보통신, 정보보안, 암호 설계 등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복잡한 그런 체계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ICT 핵심 기술은 모두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큰 데이터를 적은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즉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 만드는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하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은 수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수학 실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했었고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미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수학적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수학적인 사고가 미래 학문을 지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전공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 수학에서 제가 담당할 부분은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의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미분 이 함수의 오목성 판정과 최적화까지가 미분이고요. 적분은 15강부터 18강까지인데 18강 이후의 적분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시간인 미적분학 1과 미적분학 2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초 수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